한동훈 대표가 직면한 또 다른 산, 바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지난 25일 민주당안이 부결된 이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입장 변화는 없다고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경률 전 의원의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자 특검법 추진 기조는 그대로신지?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저는 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입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도 당연히 시일이 들 텐데 밥숟갈도 놓지 않은 애한테 지금 오늘 1교시 수업 준비도 안 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다. 네. 그럼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자꾸 막 던지지 말고 총알 좀 아끼고. 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려면 이제 10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네.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정점식 의원 카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양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양쪽의 카드를 가지고 뭐 협상을 하는 겁니까? 친윤계하고? 뭐 협상이라기보다도 네. 아무래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율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네. 이 한동훈 대표가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처럼 당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이렇지가 않잖아요. 네. 현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발의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원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글쎄요, 저 뭐 장동혁 최고위원은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이게 실익이 없다. 제3자 특검 논의 자체가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사실 뭐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네. 또다시 아까 우리 성 의장님 말씀처럼 63%의 당심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약으로 얘기를 했고 예. 뭐 다른 공약들은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특히 제3자 추천 특검이 됐건 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의 핵심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혔고 그래서 타 후보들로부터 배신자란 말씀까지 들었던 거예요. 배신자란 말도 들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라는 예상치 못한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제3자 추천 쪽으로 밀고 가는 게 맞는다고 봐요. 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점식 의원도 그대로 놔두고 제3자 추천도 없던 일로 하고 그럼 왜 바뀌었습니까? 변화와 대안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남 당심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3자 추천도 없던 걸로 하고 정의장도 그대로 놔두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일반적인 지적이 이거 아닙니까? 당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 네. 그 수직적 당정 관계도 바꿔라. 네. 이게 원래 일반론적으로 여야 떠나서 지적돼 왔던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수직적 당정 관계도 안 바꾸면 당내 인사는 당 대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자꾸 대통령실과의 갈등 물론 의식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고 싶은 인사를 못 하고 그리고 제3자 추천도 당 대표가 공약까지 해서 그게 추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책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그렇다면 최 교수님 네. 이제 근데 지금 지적하고 계신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면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권이 산다. 예. 윤 대통령께서도 좋을 것이고 한 대표 좋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단 말이죠. 네. 여권 전체가 대단히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야당은 잘 됐다라고 아마 그 공세의 포인트를 높일 겁니다. 아마 이럴 때는 대통령실에서 대표를 좀 밀어줘야 돼요. 과거처럼 이준석, 나경원 그때 이제 전 의원이었습니다만 네. 그 연판장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만 네. 이제는 그 스탠스 좀 바꿀 때가 됐어요. 네. 대통령실이 당 대표가 63%로 당선됐으니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통령실이 밀어줘야죠. 그 밀어주는 첫 발자국이 제2부속실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의 전 일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변화하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너무 정점식 의장의 인사 문제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하더라도 정 의장 그래 한 대표 뜻대로 해라라고 생각도 있을 텐데 너무 과도한 논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3자 추천 이건 좀 다르죠. 이건 해병대원 이거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국민이 바라는 거 우리 변화와 대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좀 밀어주는 게 여권 전체에 유익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이 밀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게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할 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 여론이 계속 수사를 원한다면은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지점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전당대회 이전의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논평이 나온 게 없으니까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고 네.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무슨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거를 일단 원내의 일이고 그걸 중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무슨 대표되고 나서 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지나친 몰아가기라고 보고 그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법리 검토만 났고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여론에 따라서 여당이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를 하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 그 민주당이 그 전에 추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제3자 특검안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네. 장동혁 의원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취지도 그 반대급부를 통해서 제3자 특검안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그 안이 민주당 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여당이 자체적으로 이 안을 먼저 발의하라고 몰아가는 것은 걸맞지 않은 얘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급부가 사라졌으니 반대급부도 존재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안은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 네. 발의안이 나오려면 민주당이 그 차제에 어떤 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인지가 먼저 선제돼야 여당이 특검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 뭐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지금 새로운 특검안을 어떤 식으로 발의할지 더 강력하게 갈지 아니면 범위를 더 넓힐지 등등을 이제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힐지 등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설 특검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론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에서 하도 이제 한동훈 대표 되자마자 제3자 특검안 받을 거냐 말 것이냐 낼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 대표에게 공세를 몰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제 그 수석 대변인 백브리핑에서도 제3자 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중론과 또 별개로 대여 공세를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 방도의 일환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그 제3자 특검안을 활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 최상병에 관한 특검법이 이제 두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거부권, 자동폐기 이게 이제 두 번을 돌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되풀이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제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상설 특검 혹은 제3자 특검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양쪽이 다 같이 소멸한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주셨어요. 성 의장님 하신 말씀. 그 한동훈 대표가 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네. 그때 정확히 말한 게 공수처 수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겠다. 한동훈 대표는 후보 출마 선언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이제 적이 그런 점이 없고요. 대통령 말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아까 앵커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복이 여야가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이 뭔가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무한 루프처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심을 읽은 포인트가 거기라고 생각해요. 제3자 특검법을 내놓은 이유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최대한 중재안을 한번 내놓고 저는 반대급부 급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뭔가 여기서 뭔가 정치를 만들고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여기서 다른 논의를 시작해야 뭔가 지금 계속 무한 루프처럼 돌고 있는 이 공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제3자 특검법 중재안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뭔가 시작을 해야 여야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그 출마 선언하고 나가지고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내가 당 대표 돼가지고 발의할 때쯤 되면은 이거는 공수처 수사는 끝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진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넘어가야 될 허들이 몇 개인데 벌써부터 내놔라 감내놔라 하면은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야당은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논의하자. 오늘 아까 봤던 김재원 최고가 계속해서 이거 정책 그 의총에서 논의하자고 오히려 여당 내에서 뭔가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왜 발의 안 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여당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는 아닌가. 저기 야당이 먼저 또
발의를 할 것 같아요. 네. 분위기 같은 뭐 더 독한 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네. 이번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네. 당에서 좀 알아서 해보시오. 네. 그럼 당에서 상설특검을 오히려 제안을 하든가 여당이 예. 그리고 제3자 추천을 제안하든가 해서 여야가 협상 구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야당도 또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알고 발의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표결 해요. 또 이탈표 몇 편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네, 전철을 세 밟지 번째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상설특검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 네. 단지 야당에서는 상설특검이 7명의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바꾸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설특검이라는 대안이 있고 제3자 추천에 대한 것도 야당에서 소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때 완전히 특검이 없던 걸로 하자. 이건 대통령실이 바라는 겁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공수처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당은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 수사가 뭐 공정하지 않다,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야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럼 제3자 추천합시다. 대법원장이 됐건 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든 이렇게 가서 여야가 좀 합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 특검법이 쳇바퀴를 돌더라도 저희 토론이 쳇바퀴를 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이게 계속해서 특검법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이게 벌써 대통령 제2요구권 2번이나 발동이 됐고 네. 폐기가 2번이나 된 법안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논점이요. 이게 특검을 받아야 되냐 마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왜 특검을 가야 되는 사유인가? 왜 특검 가야 되죠? 뭘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여론몰이와 힘에 의한 이거는 위력 행사라고 봐요. 특검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네. 근데 내가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지 못한 것인데 합당하지 못한 수사인데 이런 것들을 상대가 위력이 강하다라고 해서 한 대 맞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3자 특검 이거 하자라고 해도요. 민주당이 이 뒤에 더 큰 독소 조항들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벌써 제2요구권 2번이나 발동해서 2번이나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이거 세 번째 또 발의를 한다? 이건 민주당이 정말로 정치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특검 혹은 뭐 특별감찰관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미 표명된 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하든 그 이전으로 하든 상설 특검이 됐든 뭐 제3자 특검이 됐든 아니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뭐 아이디어가 있든 아무쪼록 여야가 합의하는 선에서 뭔가 좀 국민의 이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길이 찾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Thank you.